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1월 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초 소식은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금 점유율을 뺏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치 저장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보면 금의 점유율을 뺏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으로 구성된 이 가치 저장 수단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현재 20%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가 추정하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천억 원, 약 838조 원 정도이고요. 금의 가치가 지금 현재 2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112조 원 정도 되죠. 금보다 훨씬 더 비트코인보다 이 금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이 골드만삭스의 잭 팬들 글로벌 외환 및 신흥국 전략의 공동 수석은 이 가치 저장 수단 시장에서 비트코인 점유율이 향후 5년간 50%까지 상승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연간 17%나 18%씩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약간 넘게 될 것이다 라고 투자자 메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금과의 대결에서 금이가 더 크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승률에서 보면 작년 이제 상승률에서 엄청난 차이들을 보여줍니다. 실제적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비트코인은 한 해에 작년 2021년에 60%가 이제 상승하면서 60%의 수익률을 거두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크루드 오일이 55%, 그리고 S&P 500도 29%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비해서 대부분 다 모든 자산이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2021년도만 비교해보자면. 그리고 상위 5위권에 이제 러셀 1000과 나스닥이 모두 28% 정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 있는 자산들이 없었어요. 작년에는. 큰 자산 중에서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실적은 이 수년 동안 비평가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자랑거리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그 지수, 상품들, 원자재 모든 걸 다 포함해서도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가장 큰 수익률을 지금 거둔 부분을 크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022년은 비트코인을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채택률이 계속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NFT와 디파이를 통해서 이 대중의 의식 속에 자리 잡은 자산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이 보고서를 조금 더 보면 지금 비트코인과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을 좀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대해서 5가지의 이제 분류를 나눠놓고, Pure Cryptocurrencies, 그리고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 코인, NFT, 그리고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이제 5가지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거기에는 이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가장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그냥 암호화폐, 완전 순수한 암호화폐로 나와 있고, 유틸리티 토큰은 우리도 알다시피 이더리움, 바이낸스. 근데 여기 이제 파일 코인이 들어간다는 거 조금 신기한 부분이네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파일 코인에 관심이 있는 건지 다른 코인이 아니라 파일 코인을 여기다 넣었어요. 이 스토리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분산형 저장 기술, 우리가 이제 웹3와도 관련된 코인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요 코인이 유틸리티 토큰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BUSD 다이, 뭐 US 테더, 뭐 이런 유명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UST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여기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된 건지 일부러 안 넣은 건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NFT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엑스 인피니티나 디센트럴랜드 유명하죠. 그리고 파이낸셜 인프라스트럭처, 뭐 거래소들이 보통 많죠.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전통 금융 회사가 여기에도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리가 전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021년 암호화폐 펀드가 전년 대비해서 137%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기관 채택 증가에 의해서 기록적인 유입이 있었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에 9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코인시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 펀드가 기관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2021년에 93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유입을 이끌었고, 이는 2020년 68억 달러 대비해서 약 137% 증가한 수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기관 투자의 그 유입들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불안정하고 종종 예측할 수 없는 강세장에서 계속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투자 상품에 유입된 자금은 63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더리움 관련 투자 펀드에는 14억 달러, 그리고 다중자산 펀드도 인기가 있어서 7억 7,500만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레이스케일도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이제 기업이죠.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435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데요. 단일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있고요. 뭐 이더리움 당연히 있고요. 근데 여기에 몇몇 코인들이 이제 눈에 띄는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이 BAT 토큰이 있고, 그리고 이 체인링크가 있고요. 여기에 파일코인도 여기 들어가 있죠. 호라이즌, 그리고 뭐 솔라나도 최근에 많이 그 매수를 하는 쪽에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쪽으로 자산이 신규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레이스케일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뭐 매수를 한다고 무조건 바로 상승을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시간이 여기선 장기적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매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가격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2.0이 1년 더 연기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저널리스트이자 중국 암호화폐 분야 전문가인 콜린 우의 소식에 따르면 이 이더 2.0의 1년 연기에 대한 소문이 중국 채굴자들 사이에서 퍼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탈릭 부테린은 중국의 커뮤니티 그룹에 소문에 대한 반박을 중국어로 올렸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고, 이 비탈릭은 재미있게도 이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서 중국어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설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궁금한데 뭐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아주 다재다능합니다. 거기에 이더리움까지 만들고요. 그래서 진짜 천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지금 이제 연기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비타리 부테린이 최근 이 벤크리스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지난 6년간 이더리움의 개발 진행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비콘 체인 출시와 그리고 런던 하드포크 그리고 NFT 등장 덕에 지금 50% 정도가 진척된 상태라고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탈릭은 이더리움 2.0 병합 및 급증이 진행되고 이 샤딩 구현이 완료되면 진척률은 80%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완료하는 데는 6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로드맵은 100% 최적화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신문기사를 보면 이더리움이 지금 앞으로 1000년을 바라보고 지금 업그레이드를 계속 이걸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던 기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만큼 장기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속 이더리움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릭은 이더리움 로드맵들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단계로 이 포우 방식, 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문 증명 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이 이 매스 어답션, 이 광범위한 보급이 이루어질 준비가 된 레이어 1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레이어 2 스케일링 솔루션과 이 거래 수수료 절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레이어 2 스케일링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라고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솔루션들 우리가 이제 뭐 폴리곤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요적으로 많은 또 그 유저가 늘어나기도 했죠. 네트워크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이런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레이어 2 솔루션들도 같이 확장해 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한 가지 요소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폴카닷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폴카닷 이 디파이 프로젝트인 다파이낸스가 4일 다른 블록체인의 상호 운영성을 목표로 하는 이 폴카닷의 네트워크상에서 본격적으로 이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한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엔 이제 그 체인을 바꾸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바이낸스 스마이트 체인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향후 이 폴카닷상으로 폴카닷의 이제 이 쿠사마 쪽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스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폴카닷상에서 가동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 참가 장벽을 내려서 이 폭넓은 유저에게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BSC에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원상적으로 폴카닷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폴카닷 네트워크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파라체인 경매를 작년 11월부터 이제 폴카닷이 개시를 했고 최초 5회의 경매 승자가 벌써 폴카닷에 접속을 하고 있어서 이 본격 가동을 개시한 상황이고요. 파라체인 자체는 폴카닷에서 접속하는 독립된 이 개개의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블록체인이 파라체인이라고 보면 되고 이 파라체인을 다시 엮는 게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죠. 폴카닷의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확장성이 높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이 파라체인 경매에 이제 참여한 곳 중에 한 곳이 이 문빔인데요. 여기에 이제 승리를 했죠. 두 번째 파라체인 경매에서 승자가 된 문빔과 지금 이제 협업을 이 다파이낸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폴카닷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폴카닷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오픈이 되어 가는데 얼마나 큰 네트워크가 될지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개시가 시작되면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픈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픈시가 3억 달러 시리즈 C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합니다. 이 NFT 마켓플레이스죠. 오픈C가 이 3억 달러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패러다임과 코트 매니지먼트가 주도한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오픈C의 기업 가치는 133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코인뉴스는 오픈C가 기업 가치 13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투자 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전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NFT의 인기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픈C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커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NFT 마켓플레이스의 대표 주자, 1위 주자죠, 지금 현재. 그래서 133억 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5에서 16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니콘을 이제 벌써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오픈C는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마켓플레이스에 아직 여기에 코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토큰을 만들던가 뭐 코인을 만들던가 오픈C만의 또 다른 토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온다면 지금 그게 이제 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개개의 그 NFT를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거래소들을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뭐 안정성 면으로는 그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거래소는 그 거래 수수료만 먹고 살아도 충분하니까요. 그만큼 거래도 활발하고, 그래서 지금 뭐 자금 규모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코인이 나온다면 한번 기회를 노려볼 만 하겠죠. 자, 그리고 모질라 재단이 이 도치 등 암호화폐 후원금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4대 주요 웹브라우저 중 하나인 파이어폭스의 개발사 모질라 코퍼레이션을 감독하는 비영리 조직인 모질라 재단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도치를 포함한 암호화폐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모질라 재단 측은 암호화폐 결제 프로세서 비트페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암호화폐 후원금을 받게 될 것이고, 후원받은 암호화폐는 변동성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즉시 달러화로 환전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우선 이렇게 이제 기부를 받는 쪽에서도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 코인들을 지금도 현재 많이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많은 기관들에서 암호화폐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대선 주자도 암호화폐로 지금 그 정치 후원금을 이제 받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암호화폐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도치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도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